예, 정부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을 열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 관련 얘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어제죠. 9월 18일부터 19, 20 이렇게 2박 3일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때 기억 많이 떠오르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 어떻게 또 나십니까? 그럼요. 정말 감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평양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연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운 가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보였던 것이 백수단 천지 앞에서 네 사람이 손을 들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예.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서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은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방문을 해서 남북 간의 평화의 무드가 보여지는 지금도 사진에는 저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천지에 또 우리 그 김정주 여사께서 한국에서 가져간 물을 천지에 또 합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컸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평양 공동선언 1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좀 잠시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철거지피 현장을 가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가보시게 되면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모든 게 중단되고 나니까 모든 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또 가져보는 거죠. 어양약이 조금씩 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커지면은 쪽으로 좀 가볼까. 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별이라도 이별을 할게. 어느 날 학교 가서 오자마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싶어도 아들을 못 만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살아남아서 꼭 만나라고 이혼하셨어.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해가지고 12주 거쳐 2주가 지나갔다가 여행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는 것부터 기대하고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평양 정상회담을 회고하는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오늘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 관련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평양 선언 정상회담 관련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
백두산 하면 나오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오늘 사실 행사가 예. 도라산역에서 조금 열릴 수 하려고 있었는데 했었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맞습니다.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실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퍼지는 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도라산역이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파 이 부분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남북 회담 본부에서 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참석을 안 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진정성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라든지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손길을 내민다는 부분들을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양 공동선언 당시에 9.19 군사 합의도 같이 발표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이 맞습니다.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고 그 예. 이후에 우리 뭐 DMZ도 그렇고 그렇죠. 참 군사 분야에서의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9.16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지상, 해상, 공중 세 군데에서 완충 노력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이나 아니면 그 DMZ 지역과 연관돼 있는 북측, 남측에 서로의 공격적 행위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이 저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 들으셨습니다. 최 교수님, 기념사 내용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도 언급을 했네요. 아까 전에 군사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해 10차례나 이렇게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9.19 군사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도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충 지역 만들어서 포 사격이나 기동 훈련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남북이 모두 다. 근데 아직 안 했어요. 북한도 포 쏘는 거 이런 건 없었거든요. 미사일 발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해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또 북미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회담을 좀 빨리 열자고 하는 메시지이지 이게 9.19 군사 합의를 깨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예.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상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의 실제적인 비무장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JS의 비무장화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9월 15일 이후에 380여 차례 사람들이 JS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약 한 13,000명 정도 이 정도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총을 전혀 들지 않고 있고 중화기도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9.19 군사합의가 크게 지금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아시는 것처럼 DMZ 내 GP 11개씩 22개가 다 철수를 했고 또 그 군사 DMZ 지역 안에 공동 유해 발굴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 사회적 DMZ의 지뢰 상호적으로 해소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미사일 발사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9.19 군사 합의 자체를 완전히 북한이 무시하고 도발 행위를 했다고는 아직까지 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9.19 군사 합의는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야기 중에서 오늘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평화열차들이 이 도라산역에 모여서 철도 연결에 대한 좀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려고 했었다라고 예, 예. 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걸 보면 그만큼 뭐 이런 군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좀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아직까지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서해선 남북 철도하고 도로 연결 착공식을 했고요. 그걸 실제 한번 가보기 위해서 우리 열차가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이제 전문가들을 싣고 북측을 가봤지 않습니까? 예. 철도 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연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도 결국은 남북 간의 도로 연결이나 철도 연결을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것이 남북을 넘어서 유라시아 철도까지도 연결이 되고 우리 꿈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꿈꾸고 있는 것은 유럽까지 예.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사실 남한 쪽에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부 해상을 통해서만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도나 아니면 도로가 연결이 돼서 만약 유럽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물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요. 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물류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북한도 그 과정에서 함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서해선 남북철도나 도로 연결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보여지고 예. 또 하나 이제 한강 지역의 어로에 대해서 함께 또 탐사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 한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경제 협력의 부분도 우리 정부는 어쨌든 함께 의미를 두고서 군사 합의, 경제 협력 이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뭔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글쎄요, 많은 노력을 했죠. 예. 그런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북미 대화가 답보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썩 좀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유엔 총회를 참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실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유엔 총회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실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를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교수님,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이제 정세현 지금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볼턴이 해임됐다는 것이 어떤 일정 부분 사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북한과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폼페이오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고 최선희 북한의 외무성 부상도 사실은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볼턴을 경질하면서 대북의 강경파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면 북한으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대화에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볼턴 해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꼭 집어서 볼턴을 해임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리비아 모델을 얘기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도자를 축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에요. 리비아 모델이 문제가 됐다는 말은 리비아 그 지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먼저 비핵화하고 제재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비핵화해서 제재 풀어줬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도자가 축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리비아 모델을 갖고 우리가 북한을 접근하겠다 하면 본인이 나중에 비핵화하고 나면 본인이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안감을 트럼프가 제거해 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대화의 모멘텀을 충분히 가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에 확실한 약속을 해줬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은 재선에 대한 북미 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기묘하게 시점으로 맞았다고 보고요. 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할 수 있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유엔 총회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기조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또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교환될지 좀 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